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강용의 시민고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강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법률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가수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좋은 친구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임동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페난덜러식과 제주도에서 올라온 유망진 가수 오다겸 이우다의 제주의 방송인이고요. 제주도에서 많은 사투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유익한 제주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제주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곡 머리칼로 홍보 중인 가수 장민준이고요. 오늘은 사실 머리칼보다는 다른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삐까뻔쩍이라는 곡으로. 그다음에 사실은 머리카락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상이 변호사님. 오늘 삐까번쩍합니다. 예, 그래서 노래 오늘 삐까뻔쩍을 하려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다겸 네, 방송인이라고 그래야 되네요. 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늘 가수죠? 오늘 가수로 왔기 때문에 네, 가수로 좀 네. 호칭 좀 불러주세요. 사투리죠, 그거. 방금 전에 인사는 제주말로 한 거 맞아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편안들 아시죠? 제주도에서 아주 깜찍한 아주망 그거예요? 네 오다겸 맞습니다라고 인사한 거였어요. 재밌다. 재밌죠? 예. 어쨌든 노래를 마라톤 사랑. 사랑. 마라톤 사랑. 네, 마라톤 같이 지긋하고 또 그렇죠. 오래오래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맞습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죠. 요즘에 여인들이 보면 굉장히 짧게 만나다가 짧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어서 끝까지 한번 가봐라. 인내심을 갖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 이 마라톤 계절에 한번 히트 쳤으면 좋겠네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버섯발로 달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던 일도 좋고 또 친지들의 일도 좋은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률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우리 제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뭐 유튜브로 보다가 갑자기 제주에는 안 나오는 줄 알고 틀어봤는데 어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강용의 시민고에서 딱 나오는데 바로 이거야 해서 제가 오늘 신청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네. 비행기 타고. 그럼요. 쌩쌩하게 오늘 8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년 전에 지인한테 보증을 썼어요. 그것도 캐피탈 보증이더라고요. 한 달만 쓰고 주겠다는 그 말에 저도 어려워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 심정은 오죽할까 해서 써줬는데 한 달이 아닌 지금 4년이 흘렀는데도 갚지도 않고 있으며 그 사람이 이제 봤더니 세상에 파산 신고를 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캐피탈이라는 곳은 저에게만 아주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저 정말 무서워요. 막 저를 막 무슨 뭐 내가 법인인 것처럼 딱딱하게 말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증 때문에 전부 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집안, 많아. 재산 다 날린 사람도 있고 그죠. 어때 뭐 그런 케이스 혹시 보증에 관한 본인이 저도 사실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먼저 이거 네. 저도 궁금해요. 그죠? 파산했잖아. 파산. 누구한테 받아요 이거? 나 어떡하라고? 누구한테 받아요? 네. 글쎄요. 이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채무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 내가 대신 갚는 게 보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네, 네. 보증 그런데 보통 일반 보증은 그런데 보통 뭐 보증 서면 연대 보증 이래 서게 되잖아요. 예, 그 보증서에도 보면 밑에 연대 보증이라고 써 연대 있어요. 보증이라고 돼 있죠. 예. 일반 보증은 잘 안 써요. 그죠? 네. 실제로는 일반 보증을 써야 되는데 연대 보증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갚든 안 갚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든 없든 알아보지도 않고 연대 보증인한테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연대 보증인이 당한다고요? 연대 보증인한테 달라고 먼저 달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만일에 채무자 재산 놔두고 보증인한테 달라 그러면은 채무자한테 먼저 달라고 그래봐라.
거기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봐 달라라고 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못하고 아예 할 소리 못하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파산이 되었다는데 예, 그 사람은 그쪽 어떻게- 채무자가 네, 파산을 채무자가 해버렸대요.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 파산했다는 이유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건 없어요. 네, 아 다만- 그러면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다 갚아야 되는데 다만 예.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 파산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이자를 안 갖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신용 상태의 어떤 정보의 어떤 변경이 있었다든지 중대하게 보증인으로서는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제 해제해야 되겠다. 네. 보증 책임을 더 이상은 못 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 다 파산까지 되고 난 다음에 전액 물어라라고 하면 예.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많이 당신 억울하네. 말이야, 저 사람 주채무자가 막 파산까지 이르기까지 뭐 했냐? 만약에 내한테 미리 통지를 했더라면은 그 사람에게 나 이제 지금부터는 보증 못 쓰겠다라고 에게 보증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네. 권리라도 행사했을 텐데 내한테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해서 채권자는 그런 그 정보 즉 신용 상태 정보를 예. 보증인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준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 보증 책임을 좀 깎을 수가 있죠. 네. 아 좀 깎을 수 그러니까 뭐 있어요? 깎을 수 책임을? 예, 그렇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법정 싸움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보증 쓴 사람한테 사실 총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법원에다가 해서 제가 이겼죠. 근데 8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받고 3천만 원만 남겨 있는 상태에서 그 3천만 원 안에 그 캐피탈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법원 고소장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증인에 대해서 내가 갚았으니까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증인에게 돈을 빌려준 건 뭡니까? 8천만 원이 직접 그러면은 변제를 했더랬어요? 그렇죠. 빌려준 거기 때문에 법원 싸움에서 제가 이겼죠. 아, 그거는 좀 보증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보증하고서 별도로 지금 보증 얘기만 합시다. 나중에 다. 네네. 그래서 보증 쓴 그 돈까지 다 내한테 갚아라. 그거를 했죠. 갚아준다고 했고 이자도 꼬박꼬박 내다가 어느 날 안 내기 시작을 해서 그거는 예. 지금 요 오늘 얘기 물은 제일 처음에 질문한 보증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달로 하긴 예, 하고 예. 보증을 했을 경우에 보증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산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 미리 뭐 채무자에게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한테 뭘 내놔라. 네네. 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얘기요, 그것을 그 얘기. 구상권을 할 수가 예, 행사할 수가 했다고요. 있어요. 예, 구상권.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이제 주체무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 예, 넘었어요? 4년 정도. 예. 넘었어요? 네.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5년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텐데. 아, 그래요? 예. 2014년도였거든요, 그게. 예. 15, 16, 17, 18. 조금만 더. 거기다 흘리면 그리고 다만 사람 말라 죽겠으면 사람 말라 죽어. 그런데 파산했다니까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또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다시 또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어요. 다른 보증인 한 사람뿐이에요. 네, 저밖에 없죠.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안 내지는 보증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 이제 뭐 보증인이 얼마를 깎아달라고 뭐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채권자가 이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동에 대해서 채권자가 내한테 통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아서 그 책임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자 부분은 책임 못 지겠다는 이러면서 주장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감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 문제는요. 그래. 저는 사실 아닌데 음. 제 친구인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보증을 쓰셨다가 그게 제 친구 아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아들 그 친구가 보증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증을 한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상속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채무에 대한 거를 갚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보증 있나요? 채무도 이제 채무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상속될 것 같아? 상속되면 안 되죠. 재산 증여받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대 보증이니라. 재산 보증 채무 증여라고. 상속될 네.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우리 임동아 가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속시킬까요? 상속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증 채무도 채무니까. 네네. 일반 채무도 상속받잖아요, 그죠? 예. 일반 재산도 채무. 상속받지만 빚도 상속받는다. 예. 근데 이건 연대 보증이잖아요. 보증도 어쨌든 상속받는 건 원칙이에요. 상속받아요. 아버지가 보증을 썼으면 아들도 그 보증 채무를 지는 게 원칙인데, 예. 다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뭐 아주 적다든지 네네. 또는 뭐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거나 산정 상속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한정 상속.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뭐 아버지 있는 재산 나 물려받지 않으니까 재산 채무 다 포기하겠다. 내한테 묻지 마라 하는 예. 거고, 한정 상속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남아 있는 재산만큼만 책임지겠다. 그거 다 가지고 빚잔치하고 말겠다는. 남는 게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오, 안 넘으면 그 재산 넘는 범위 내에서 내 책임 못 지겠다는 게 한정 승인 신청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뭐가 만약에 작다. 음. 그러면은 그 한정 상속으로 해서 그렇죠. 빚도 그걸로 그냥 그렇죠. 처리해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한정 승인 하게 돼. 아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네.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근데 이제 이게 말이지 보통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예. 예를 들어 아들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도 상속 포기를 했다. 네. 그럼 누가 상속을 받을까요? 그 밑으로 밑으로 형제, 자매 뭐 이런 사람들 상속, 그것도 없으면 사촌도 상속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빚을 떠안는 수가 있어요. 황당하죠? 예? 그럼 상속 받은 분한테 그렇지. 이렇게 예를 들어 물려주는 전혀 거군요. 엉뚱한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는 결과가 생겨.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상속 그 형제간이나 있으면은 상속 포기를 하고 예. 한 분 정도만 한정 승인을 해서 빚잔치 하는 게 아마 법률적으로 더 깔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증 쓰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얘기 들으셨죠? 이야 이게 어떻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을 받을 양이면 네. 상속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정 승인을 받아서 어느 한 사람이 한정 승인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만 빚잔치를 하고 그래 끝내는 게 좋죠. 그런데 이걸 여쭤보지 않았다면 이거 모르는 사람 저도 지금 처음 그리고 또 듣는 귀찮다고 진짜 전부 다 처음이에요. 상속 포기해놓으면 엉뚱한 형제 자매나 뭐 저 사촌 막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고생하는 수가 그렇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내려오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한정 상속. 야 이건 지금 진짜 좋은 거 알아가는데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저도 네. 보증 경험이 아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증 안 써본 사람 잘 없을 거야 뭐. 네네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채무자가 그걸 안 갚게 되면 보증순 사람한테만 재촉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순 사람이 다 100%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그걸 알고 싶거든요. 얘기했지만은 그 보증을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내가 보증인 이래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주채무자 재산을 먼저 알아봐라. 거기다가 달라 그러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밝혀서 거기서 도저히 못 받으면 내한테 달라 그래라라고 하는 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달라 그러고 그 사람 재산 뭔지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그런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이 그 사람의 재산이 억만금 있어도 내한테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오늘 진짜 네. 어우. 진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네. 혹시 감사합니다. 보증을 네. 쓰더라도 그냥 일반 보증 쓰는 게 좋겠죠. 연대 쓰면 연대는 지우세요. 예. 아 근데 보니까 다 연대 보증인이지 일반 보증인 쓰라는 게 란위에 없는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일반도 다 있어요.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보증 쓰지 마세요. 예, 물론 안 쓰면 좋은데.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해서 그렇죠. 그죠? 노래 좀 부르고 나서 따로 얘기 좀 하기로 네, 하고. 네 오늘 네. 정말 네, 여러분들 좋은 걸 준비한 배워서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네. 제주에서도 오셨고, 예, 각자 또 삐까번쩍도 들어야 되겠고, 좋은 친구도 들어보고, 예, 여러분들 노래 듣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삐까번쩍 스포츠카 쫙 빠진 양복 식스팩에 강남 사는 섹시한 남자 대박얼창 명품백에 신상 구두 블링블링 쭉쭉 빵빵 섹시한 여자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 럭셔리맨 럭셔리건 누가 봐도 뿅하고 반하고 두근두근 가슴 설레이며 모두가 원하고 바라지만 희망이 아냐 사랑이 아냐 내 맘은 노노노노노 화려한 겉모습에 빠지지 않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내 편 당신이 바로 진짜 이상형 후! 번쩍 스포츠가 쫙 빠진 양복 식스팩에 강남 사는 섹시한 남자 대박얼짱 명품백에 신상 구두 블링블링 쭉쭉 빵빵 섹시한 여자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 럭셔리면 럭셔리건 누가 봐도 뿅하고 반하고 두근두근 가슴 설레이며 모두가 원하고 바라지만 희망이 아냐 사랑이 아냐 내 맘은 노노노노노 화려한 겉모습에 빠지지 않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내 편 당신이 바로 진짜 이상형 화려한 겉모습에 빠지지 않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내 편 당신이 바로 진짜 이상형 당신과 나의 사랑이 100m 달리기라면 너무 빨리 끝나서 싫어 힘들어도 멀리 달려가는 내 사랑 마라톤 사랑이 나는 좋아 너무 많은 걸 원하지 않아 힘들어도 끝까지 달리는 든든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싫어 미지근한 사랑도 싫어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는 내 사랑 마라톤 사랑이 나는 좋아
것은 없어도 잘난 것도 없지만 힘이 들면 내 어깨에 편히 한번 기대봐. 친구라는 두 글자에 이어진 우리 인연 더욱더 안아주며 살아가자 친구야. 절부짓고 울리게 어린 시절 지금도 생각하면 좋구나 좋아. 자매와 나는 영원한 좋은 친구. 자넨 나의 친구요, 나는 자네 친구니. 힘이 들면 내 어깨에 편히 한번 기대봐. 친구라는 두 글자에 이어진 우리 인연 더욱더 아껴주며 살아가자 친구야. 우리네 인생살이 별거 있나. 오늘도 술 한잔해 좋구나 좋아. 아프지 말고 천천히 늙어가세. 친구라는 두 글자에 이어진 우리 인연 더욱더 아껴주며 살아가자 친구야. 우리네 인생살이 별거 있나. 오늘도 술 한잔해 좋구나 좋아. 아프지 말고 천천히 늙어가세. 자네와 나는 영원한 좋은 친구. 자네와 나는 영원한 좋은 친구. 예, 가수들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초청 가수 모시겠습니다. 각자 인사 재밌게 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한 김진희. 네, 당신이 내 남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내 사랑 순이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이헤이하고 콩깍지 사랑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행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헤이헤이가 잘 나가요. 콩깍지 사랑이 잘 나가요. 글쎄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좀 엇갈리더라고요. 아, 반반씩. 네. 우리 현진 씨는 내 사랑 순이 네, 뭐 제목은 옛날 같기도 한 옛날 노래 같기도 한데 신곡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한 반갑습니다. 2달 됐습니다. 진희 씨는 김진희 씨는 당신은 내 남자. 네, 예. 그런 남자 있어야죠. 남자 남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우선 노래 부르겠지만 네. 노래 부르기 전에 또 네.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법률 문제 재미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뭐 무슨 문제 가지고 왔죠? 누가 한번 아 저기 신원 보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신원 게 보정. 있어서. 보증은 보정인데 신원 보정이네요. 예, 예. 제가 예전에는 직장을 다닐 때 네. 회사에서 뭐 신원 보증이니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을 하라 그래서 일단 저도 지인분들한테 보증을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제 조카가 음. 그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저한테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 책임이 뭐 일단 해주긴 했는데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거 궁금해서 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증? 근데 시- 요즘에는 신혼보증으로 하는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네, 신원 보증보험이라는 그죠. 게 있는데 예, 근데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이제 주위에 지인의 뭐 삼촌이나 누가 네. 이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살거나 좀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이 예, 상대로 해서 보증을 이제 서울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원보증제도가 지금도 신원보증법이 있고 신원보증제도 지금도 살아 있기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네. 뭐 요즘 이제 그거 가지고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신원보증 잘 안 써주려 그러죠, 그죠? 그렇죠. 예, 잘 안 써주려 그러고 그러니까 신원보증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신원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이제 보증보험 끊어서 와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신원보증을 쓰는 게 지금도 있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신원보증 썼을 때 우리가 뭐 이걸 얼마간 책임을 져야 할지 그 사람 퇴사할 때까지 무작정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신원보증을 써야 되는지 네, 진짜 그러니까 궁금해요. 예, 궁금하죠? 궁금하죠. 예. 또 뭐 얼마나 금액을 뭐 얼마나 사고 쳤을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건지 뭐 그렇죠. 그렇죠. 금액도 중요한 거고 기간도 중요한 네, 거고. 기간도 잘 모르겠고 특히 금액 어디까지 책임져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회사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까지 다 책임져라는 건지 좀 네. 불안한 네. 네, 보증이죠, 그죠? 맞습니다. 보증도 뭐 신원보증도 보증의 일종은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포괄 뭐 근보증 뿌리 있는 뭐 아주 그냥 그 사람의 뿌리부터 보증한다는 근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고 다만 이제 신원보증을 했을 때는 기간을 약정을 안 했으면은 2년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기간이 2년이라는 거죠? 2년입니다. 네. 2년으로 썼든 안 썼든 2년이고요. 네. 다만 그 미만으로 쓰면 그게 유효해요. 근데 2년인데 3년간 보증한다라고 쓰면 그건 무효고 2년까지만 유효한 걸로. 그럼 계약서에 따라서 그럼 틀려진가요? 2년인가 3년인가?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3년으로 써도 2년이고 네. 1년으로 쓰면 1년이고 2년 미만은 유효하고 예. 2년 이상으로 썼을 경우에는 2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잘 기억이 없는데 네. 저 몇 년 전에요. 네. 그 좀 상조 일을 좀 하고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증보험을 저기 끊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한 1,000만 원 이상짜리를 끊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퇴사를 뭐 그쪽 회사에다 알려가지고 직접적인 퇴사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 보증보험 그게 끊어놓은 게 기간이 넘치면 예,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보증 기간이 정해지고 했을 텐데 보증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냐 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걸 써놓은 게 어. 예, 써놓은 게 그걸 3년인지 어떻게 모르겠다. 2년이 넘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방금 전에 계약서에 2년인지 3년인지 보증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로 신원 보증과 관련된 거니까 그 기간대 2년으로 일단 제한되죠.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제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거죠. 아 그래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업소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에 따라서는 2년간 더 연장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신원보증 기간을 연장 계약을 해달라라고 네, 했을 때 거기다가 또 사인을 하거나 기명 날인을 하게 되면 네. 또 2년간 더 연장이 되는 연장이 거예요. 되는 그 안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근데 따로 그 정도 제가 했으면 뭐 회사에서 이 사람의 신용도는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신원보증을 거절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따로 제가 조치를 안 해도 그거는 뭐 그렇죠. 자연적으로 폐기가 그다음에 되는 거니까. 이제 신원보증의 경우에 이 사람이 회사에 가서 그죠 무슨 일을 하는지 삥땅을 하는지 아니면 뭐 횡령을 하는지 일일이 감독할 수 있나요? 신원보증 썼다고 감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일일이. 실제로 감독은 그 회사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럼 회사에도 뭔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고.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뭐 불성실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는 뭐 업무 내용이 전에는 금전을 취급하지 않는 업무였는데 뭐 경비원이었는데 네. 이게 느닷없이 뭐 금전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던 그런 위험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을 받은 회사 측에서 신원보증을 쓴 사람한테 네. 이런 업무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 하고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도 결국 신원보증을 쓰겠느냐라는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안 했을 통지를 경우. 안 했을 때는 네가 당신이 통지를 했더라면 내가 해지했을 텐데 아,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 통지 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책임이 제한될 수가 있죠. 잘 알았어. 이 통지 의무는 아주 법원에서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많고 또 예를 들어 근무지가 서울에서 본사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다가 어디 한 군데 관리소장으로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로 보냈다든지, 그죠? 근무지가 변경되어서 또 뭐 예를 들어 삼촌이 야 근무 잘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 네. 그래서 좀 깎아야 되겠다. 깎을 수도 있고 법원에 적당히 보고 깎을지 또는 놔주라고 할지 아니면 아예 못 주게 할지 정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뭐 신원보증의 경우에 아까 이제 네. 뭐 돈 받고 신원보증 썼어요? 아니죠. 그냥 조카인데. 오히려 보통 조카인데 어떻게 네, 돈을 그러니까. 받습니까? 신원보증 전부 다 공짜로 해주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장학식 모르고 전마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해주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내가 책임을 다지기에는 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적당히 감경할 수도 있어요, 책임을. 궁금한 게 또 네. 한 가지 있는데 그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병원에서 네. 그 이제 입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네. 있는데 일단 신원 연대 보증인을 받아오라 예, 그러더라고요. 병원비에 대한 예. 보증.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예. 제가 아닌 또 뭔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때 함부로 보증 쓸 일이 아니죠. 아 그렇구나. 만일에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보증 서는 건 조심해야죠. 뭐 가족이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지인이나 이 주위 그렇습니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가 예. 잘 생각하고 또 다만 예. 병원비의 경우에 이 용역비가 돼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이 좀 짧아요. 아, 3년 내에 안 갚으면 안 갚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다만 이제 병원에서 뭐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소송을 낸다든지 하면 달라지겠지만 아, 여러 가지 보증은 한게 어렵습니다. 안 써주기도 네, 그렇고. 신중해야 네. 할 것 같네요. 되도록이면 신원보증보험 내지는 뭐 보증보험을 이용해라. 내가 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예. 보증보험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줄. 그렇죠. 거네. 보증보험에서 책임질 일이 이제 책임의 범위도 다투어지고. 금액도 그렇죠. 한정. 보증보험은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신원보증 같으면은 취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신용도를 갖고 있다. 내가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한다. 네. 내가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네. 보험료도 정하고 액수도 정하고 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보증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아. 신원보증인 대신 보험 회사가 보증을 쓰는 거죠. 아,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이제 법적으로 잘못되셔가지고 신원보증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에 대한 보증을 개인 보증을 섰거든요. 그때 이제 신원보증을 쓴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걸 고민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뭐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뭐 그건 벌써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뭐 관계없죠. 네. 관계없고 무사히 넘어가서면 그만이고요. 네. 예, 지금 뭐 걱정 안 하시고. 네. 그게 지내야 될것 이제 같습니다. 위증일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또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위증. 네, 위증일 경우. 위증일 경우 신원보증을 했을 때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위증이라는 게 법원에서 뭐 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반론에 대한 네. 그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당했잖아요. 네. 그 반론에 대한 제가 신원 보증을 했거든요. 이거는 위증이다. 그건 아마 여기 신원보증과는 좀 다르고요. 네. 그건 특별히 민사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없으면 네. 아마 보증의 의미는 아니고 그래요? 내가 이 진실임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이지 의견 의사표시. 진술이지 아. 민사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은 아니니까 아, 걱정 안 그래요?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궁금증 간단히 들어봤고요. 네. 네. 여러분들 노래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 내
세상 누구에게 줄 수 없는 내 힘. Hey hey 어서 돌아와요. Hey hey 내 말 변하기 전에. Hey hey 어서 내게로 와줘요. 내 마음이 변해 돌아진다면 다시는 볼 수 없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줘요. 어서 돌아와요. 내 맘 변하기 전에. 어서 내게로 와줘요. 내 마음이 변해 돌아진다면 다시는 볼 수 없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줘요. 내게로 돌아와줘요.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줘요. 내 사랑순이야 내 사랑순이야 지금 어디 살고 있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꿈에서도 너를 찾는다 어느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나 나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 바람아 바람아 구름아 구름아 순이 소식 전해주려마 내 사랑순이야 내 사랑순이야 지금 어디 살고 있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꿈에서도 너를 찾는다 어느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나 나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 바람아 바람아 구름아 구름아 순이 소식 전해주려마 바람아 바람아 구름아 구름아 순이 소식 전해주려마 나의 사랑
네, 여러 출연 가수들과 법률 문제도 얘기하고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증 문제, 그다음에 신원 보증 문제, 다소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봤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자 변호사 하광용이었습니다.